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남인데요. 오늘도 내비 듣고 길찾기. 오늘은 제가 여기 사무실에서 목동까지 한번 가볼 건데 목동 일방통행로도 있고요. 가는 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여러분들도 하나씩 혹시라도 모르는 점이 있으면 실전 도로에서 이럴 때는 내비를 어떻게 듣고 가는 게 좋겠구나, 차로를 어떻게 타는 게 좋겠구나, 대리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아직도 나중에 준비하세요. 운전은 조금 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순간의 실수, 예측 못한 사고 한 번으로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크게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부담이 커질 수가 있어요.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 뭐든 내가 다 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이 차량 사고 보상 중심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인 나 미나미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드셨어도 혹시라도 내 보험이 맞나 확인해 보고 싶으시죠? 바로 보험 구조대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의 운전자 보험 가장 중요한 걸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앞에 누가 주차를 해놔가지고 얘가 좁은데 아이고 앞바퀴 빠졌어요. 아이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장마철에 이렇게 습도가 높고 더우면 더더욱 힘들죠. 여러분들 빨리 운전하셔서 이 어려운 점들 빨리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달라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10m 앞 좌회전입니다. 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깜빡이 켜고 이런 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자, 보고 숄더 체크. 논크루스 너무 좋아요. 이럴 때 논크루스 방법을 이렇게 쓰는 거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잠시 후. 11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좌회전입니다. 자, 항상 일로 나가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길은. 자, 이렇게 신호 대기할 때 좀 쉬면서 이제 지도도 한번 보고, 그리고 지도 보는 게 상당히 좋죠. 저는 이거 공폰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이 핸드폰을 바꾸기 전에 쓰던 공폰인데, 요거를 지금 내비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아예 그냥 충전을 해서 주행 중에는 항상 충전이 되도록, 그리고 내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서 핫스팟으로 연결하면 내비, 뭐 넷플릭스, 유튜브, 뭐 음악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폰을 저는 항상 내비 용도로 사용하고요. 여기에 있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자체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내비를 여기 있는 걸 봐도 이게 어렵습니다, 보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폰 있으시면 이렇게 맥쉐이프 요즘에 다 되잖아요. 저는 이게 갤럭시라서 맥쉐이프가 안 돼서 케이스를, 맥쉐이프 되는 케이스를 껴서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맥쉐이프 꼭 아니더라도 이 앞쪽에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거치해 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을 보면서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팀앱이 좋은 게 이쪽에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27m 좌회전, 110m 우회전, 그리고 큰 지도, 추천차로 바로 왼쪽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팀앱이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팀앱 뭐 추종론자는 아닙니다. 팀앱이 그냥 오래 사용해가지고,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팀앱이 업데이트도 빠르고 시한성도 좋고. 자, 출발합니다. 자, 저는 바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럴 때도 오른쪽 사이드 미러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우회전 깜빡이 켜고, 자, 보행자 있나 한번 확인하고요. 없죠. 일시 정지 한번 했다가 천천히 가면서 회전. 자, 왼쪽 숄더 체크 한번 하고, 보행자 없고. 자, 들어왔습니다. 좌회전. 자, 왼쪽으로 나갈게요.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이 차는 지금 비보호 좌회전 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진은 가능합니다. 직진은 가능한데 비보호 좌회전 차가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들 너무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좌회전하면 가셔도 돼요. 예,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해서 직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300m 좌회전. 300m 앞 좌회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3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저 앞인데 얘는 지금부터 올리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잘 줄이시면 되니까 그 왼쪽에 30, 140m 그걸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여기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너무 앞으로 나가서 쓰면 아무래도 보행자들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단속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정지선을 잘 지키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신호가 갑자기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30km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면서 가려고 하는데 바뀌어. 그러니까 이건 가기도 뭐하고 쓰기도 뭐하고 애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정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지선을 일부러 넘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정지선을 넘었네? 당신 딱지 끊어야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억울한 상황이 되겠죠. 이 운전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되게 억울합니다. 예, 제가 어쩔 수 없이 카메라도 있고 교차로를 지나가지도 않았고 근데 단지 정지선 앞에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저렇게 쓴다는 거 억울한 거죠. 네, 오늘도 에사비를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 커피 안 마십니다. 줘봐요. 갑자기 신호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쓰잖아요. 네, 어쩔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저는 좌회전에서 오른쪽 도로니까 바로 두 번째. 이때 우회전 차량들 조심해야 됩니다.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좌회전도 이렇게 바로 두 번째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우회전도 바로 두 번째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전하는 차량들도 좀 조심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 지금 230m 저 다음 신호거든요. 거기에 이제 카메라가 있어요. 보통 카메라가 교차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다음 교차로에 있겠구나. 그러면 쟤는 뭐니?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렇게 우회전 차량이 있다고 해서 저렇게 뒤로 빼주고 저런 거는 안 좋은 행동입니다. 예, 오히려 지금 저 앞에 있는 모닝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정지선을 넘어서 앞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기 트럭도 참 웃기네. 트럭도 굳이 저길 왜 갔지? 우회전도 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참 보면 이 도로를 개척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뭐 자기네 마음이에요. 직진을 하시네. 길을 잘못 알고 오셨네. 그러니까 저 모닝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기껏 우회전하는 줄 알고 빼줬는데. 자, 이제 500m 앞 오른쪽 도로. 자, 이거는 이제 분기점이죠. 양갈래길로 갈라지는 길. 자, 여기는 천천히 30km니까. 자, 분기점 아시죠, 여러분들? 나눠지는, 갈라지는 길. 30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자, 오른쪽 도로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붙어볼까요? 슬슬. 그러니까 길을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모르시면 아마 이렇게 맨 오른쪽으로 오실 거예요. 자, 이 핑크가 있죠? 여기가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예, 저 왼쪽 녹색으로 가는 길이 있고 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500m 앞 까치울 터널 진입입니다. 네, 터널. 그러면 터널 진입은 보통 1, 2차로니까 이제 가면서 여유 있을 때 가운데 차로를 탄다, 두 번째를 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지금 가볼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코너 돌 때 차선 변경 초보자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조금만 코너 나오면 차선 변경 안 하시려고 그래요.
진짜 차 없거나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코너라도 차선 변경할 수 있으면 하세요. 굳이 여기 빼고 저기 빼고 그러면 차선 변경할 공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들으신 분들은 그거를 조금 바꿔주시면. 4km 앞 남부법원 검찰청까지 직진입니다. 자, 이제 4km 계속 직진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땐 아시죠? 저는 추천차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로의 가운데 길로 간다. 예, 가운데 길로 가면 계속 직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뭐 왼쪽 오른쪽 차선만 안 들어가면 그리고 초보 운전자분들 이제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여기는 왜 신호등이 두 개인데 어떤 걸 봐야 돼요? 두 개 다 같은 신호예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가까이 정지선까지 오면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멀리서 올 때 보는 거고요. 가까이 왔을 때 정지선까지 왔을 때는 저 첫 번째 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차로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곳도 있고 한 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교차로에 내 정면에 보이는 신호를 잘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신호 하나 있죠. 저 앞에 또 하나 있죠. 이렇게 가까이 오면 안 보이니까 이제 저쪽 거를 봐라. 맨 앞에 있는 차들은, 그리고 이런 차들 조심해야죠. 저 차는 지금 저렇게 나온 이유가 가운데로 바로 들어오려고 지금 들어왔네요. 가운데로 바로 들어오려고 저기서 저렇게 쓰는 거예요. 맨 오른쪽에 자리가 비어 있어도. 그러니까 저런 거는 안 좋습니다. 자, 여기는 신호가 하나죠. 아까는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는 하나만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교차로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가 다 내 신호인가 아닌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 교차로 크기를 보세요. 크기를 보시면 여기가 정지선이 있고 저 앞에 또 교차로 끝나는 지점에 신호등이 달려 있으면 이건 하나의 신호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차선이 잘 안 보일 때는 앞차를 좀 따라서 길이 약간 꺾이죠. 이런 길이 조금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자, 저는 이제 계속 가운데만 타고 가면 되겠죠. 신호등만 잘 보고 과속 단속 카메라 잘 보고 차선 변경 없이 계속 직진만. 맨 오른쪽은 저렇게 주정차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직진할 때는 맨 우측 차로는 타지 말아라. 이거를 기본 룰로 생각하고 계십시오. 그럼 맨 오른쪽 도로는 언제 타나요? 우회전하기 전에 들어간다. 자, 약간 피해서 왼쪽 사이드 보고 약간 피해서 갈게요. 저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들이 많이 이렇게 밀려 있으면 다 못 들어가고 꽁무니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꼭 사이드 미러 보시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가시고 아니면 그냥 서 계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 차선이 있죠. 이렇게 보통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은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그재그 표시가 운전자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차선을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더 주의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의미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가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보행자가 좀 많은 곳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는 더 주의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자, 2km 계속 직진만 하니까 재미가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번에는 그냥 경로 이탈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다시 돌려서 길을 잡는지 한번 그걸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경로 이탈을 됐을 때 어떻게 빨리 내비를 찾아서 길을 찾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대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km 좌회전이죠. 제가 그 전에 좌회전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좌회전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경로 이탈이 되면 얘가 되게 짧은 거리에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 이탈이 되면 빨리 내비게이션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더 가야 되는데 미리 빠졌어요. 좌회전으로.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300m 앞 차로를 이용하세요. 우회전이랍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얘가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 위치로 갈 수 있게. 자, 우회전. 그러니까 회전이 많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곳에서 바로 회전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선 변경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큰 길로 안 가고요, 되게 좁은 길로 돌립니다. 네, 그 위치로 가야 되니까. 자, 보셨죠? 아까 큰 길로 가다가 이제 골목길로 돌리잖아요. 근데 같은 방향 길이니까, 예, 저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이쪽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쪽에 길이 없다 그러면 다시 저쪽 안쪽으로 돌리겠죠. 1km 앞 오모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차선일 때는 다 직진이 됩니다. 예, 직진이 되고, 그 다음에 맨 우측 차로는 우회전도 되고 직진도 되고, 이 맨 왼쪽 차선은 뭐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에 맞춰서 가면 되고, 비보호 좌회전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것만 감안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저렇게 동시 신호를 줍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좌회전 차선이 돼버리면 직진 차선 하나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좁은 도로, 뭐 편도 2차선 이런 도로는 저렇게 동시 신호, 그러니까 직진과 좌회전을 같이 할 수 있게. 비보호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이제 추천 차로는 괜찮죠. 아, 왼쪽 두 개가 좌회전 차선이네. 근데 포켓 차로네. 아, 그러면 이 오른쪽 두 개는 계속 직진이 되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것이 포켓 차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길이 왼쪽으로 더 늘어나요. 저기 옆에 점점점점 표시도 돼 있잖아요. 아, 왼쪽으로 두 개가 늘어나는구나. 그러면 나는 저기 직진의 첫 번째 차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왼쪽으로 늘어나면 저희는 직진이니까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직진 차로로. 허허, 또 개척하시는 분이 나오시네. 내가 양보 안 해줬으면 저렇게 못 갔을 텐데. 제가 일부러 지금 저 차가 회전을 하는 게 약간 넓게 도는 듯해서 뭔가 찜찜해가지고 속도를 조금 줄여줬어요. 그랬더니 저 차가 이제 그 사이 간격이 있으니까 좌회전하려고 절로 쑥 들어간 거죠. 만약 제가 그냥 가까이 붙여버렸으면 저 차는 이제 여기서 뭐 우회전을 하든가 직진을 해서 유턴을 해서 가든가 아니면 저쪽으로 가서 유턴해서 가든가 아마 그렇게 갔겠죠. 그럼 이제 속으로 막 열받아, 그거 좀만 양보해주지, 저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하도 저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간 차 움직임을 보면 이게 눈치가 보여요. 아, 얘가 저쪽으로 가려고 지금 이렇게 넓게 나오려고 맨 오른쪽에 차선이 분명히 그냥 나가면 되는데, 아, 얘가 약간 넓게 도는 이유가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는구나. 에이, 그냥 양보해주지 뭐. 요 속도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에 다 보입니다. 저 운전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실제로 타이어가 어디로 돌아가 있는지 그것만 봐도 아, 얘가 지금 이쪽으로 오려나, 그런 것도 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 그 옆에 차 타이어도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버스 같은 경우들이 이제 출발할 때 옆에 눈치 보면서 핸들을 조금 틀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얘 들어올 수도 있겠네. 그런 것도 이제 눈치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운전을 잘 하시려면 이 주변 상황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뒤에를 보란 얘기는 아닙니다. 앞을 잘 보시란 얘기죠. 앞을. 자, 이제 지하차도니까 1, 2차로는 지하차도로 가는데, 자, 여기 2차로죠. 2차로로 가볼게요. 근데 800m에서 좌회전이네. 아, 그럼 1차로가 비어있으면 1차로로 탈까? 자, 1차로로 그냥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오모 지하차도 들어오세요. 진입입니다. 네, 택시님, 선만 밟고 가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저런 게 운전을 참 이상하게 해요. 굳이 선을 안 밟고 깜빡이는 끄든가, 양보를 해주면 들어오시든가.
저렇게 액션을 취하고 뭔가 안 하면 시속 50km 뒤에 차들은 되게 불안합니다. 단속 구간입니다. 자, 여기쯤 되겠네요. 깜빡이 켜고.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럴 때는 그냥 뒤에 서 있으면 된다 그랬죠. 좌회전입니다. 예, 좌회전 차가 밀려서 서 있는 건 좌회전입니다. 예, 직진 차한테 그렇게 크게 뭐 미안해 할 필요 없습니다. 야, 이제 짧은 거리네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잘 하셔야 돼. 좌회전 후 150m 또 좌회전. 그럼 짧죠. 그러면 좌회전 하면서 1차로를 바로 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경로를 꼭 미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좌회전 후 156m에서 바로 좌회전이잖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좌회전이 하나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좌회전하면 1차선으로 들어가서 바로 좌회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좌회전이 두 개다 근데 잘못해가지고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좌회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 다음 좌회전이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 좌회전하고 그 다음 좌회전이 두 개예요. 그러면 그 다음 경로가 우회전이면 두 번째를 타는 게 좋습니다. 예, 바로 그냥 예시가 나오네요. 한번 제가 가서 두 번째를 타고 가보도록 할게요. 왜? 다음 경로가 벌써 우회전으로 나가니까 두 번째 다음에는 타야 되겠구나. 자, 좌회전을 합니다. 그럼 무조건 1차선 타야겠죠. 바로 또 좌회전이니까. 자, 들어왔죠. 자, 좌회전이 두 개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70m 앞 도시 방향 네, 우회전입니다. 차선 불면 조심하시고. 자, 두 번째에서 좌회전 할게요. 이 트럭 아저씨 되게 많이 넘어오시네. 이런 거 되게 무섭죠? 바로 맞은편에서. 자, 돌아서 바로 오른쪽. 네, 76m. 잠시 후 바로 도시 방향 오른쪽. 우회전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회전이 두 개잖아, 어차피. 그러면 저쪽 타도 됐네. 에이. 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1.7km에서 좌회전. 네, 여러분들 잘 보셨죠? 오늘 이렇게 목동까지 한번 와봤는데, 이 내비를 듣고 온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 기본만 잘 지키시면 저런 추천차로 저런 거 꼭 굳이 안 보셔도 충분히 잘 가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많이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가지 도로를 저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대리 경험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갈 때 이렇게 내비 듣고 길 찾기로 여러분들하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초보 운전자들이 긴장을 풀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드럽고 긍정적인 리듬, 살짝 장난꾸러기 같은 귀여운 멜로디가 포함되며 전체적으로는 빠르지 않지만